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 교집합에서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그런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얼굴 보신 분들이 나 저분 알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수학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수학교육하고 있는 제가 이분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수학교육과 관련돼서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드리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최영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교수님께서는 전 서울대 과학영지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대중에게는 빵을 사랑하는 수학자, 그리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수학자라고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빵을 이렇게 잘 만들지 못하고 네. 우연히 그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받았다는 거지. 네. 그 이후로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거의 빵을 못 만든다 정도입니다. 아니 은퇴하시면 빵집 하신다는 얘기 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 네. 저 어디 가서 배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계획에 약간 좀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요. 작년 12월 달에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저희가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대중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많이 쓰고 이러신 분은 아니신데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책을 좀 작년 하반기부터 쓰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었던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라는 도형편을 제가 작년에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와서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시리즈는 수와 관련된 책인데요. 저도 이제 도형 얘기 보고 다음에 수가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바로 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받아보고 열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2권이 1권하고 구성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네. 교수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형 공부하는 것과 수를 공부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정도도 좀 다르고 학습 과정도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2권을 집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집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 도형은 도형 나름대로의 굉장히 멋진 모습이 있고 이 수는 수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수학의 역사를 보면 어느 때는 도형의 관점이 지배하다가 어느 때는 수의 관점이 지배하고 수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을 강조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같이 융합하면서 수학이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도형과 수는 우리 수학의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잘 하셨는데 네. 도형 다음에 수일 거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예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두 번째 드리려는 질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1권보다 2권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도 본문 중에도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추상화 과정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런 수 개념을 이 책 안에 어떻게 녹아내셨는지 아직 책 보시기 전이시니까 네. 소개만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도형보다는 수를 처음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끌어갈까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도형은 곧바로 제가 관찰자 입장으로 기술해야겠다. 네. 그래서 계속 관찰자 입장으로 기술을 했는데 수는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하고 의미가 있을까 이런 흥미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우면서 성장한다. 네. 근데 수의 역사를 보면 정확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수들이 자연수에서 어떤 자연수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정수로 가고, 네. 그다음에 정수도 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는 면에서 유리수로 가고, 네. 또 유리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무리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실수로 가고, 그 이상의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의 수는 학교 수학에서 이제 좀 다르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다루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이렇게 자란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글의 그 큰 흐름을 잡은 거죠. 약간 이 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근데 수가 또 강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거기서 끌어내는 것들이 수학이 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럴 때 수는 굉장히 강력한 예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가의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용의 쓰임새의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면, 수는 또 나름의 그런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기술하고 조금 깊은 이해를 할 필요 있는 데는 좀 깊은 이해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수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학생들 수준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3장은 이제 수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그 다음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학생 수준에서 이제 기술하도록 노력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학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 판단할 때 수학적인 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면도 대단히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를 뛰어넘는 어떤 판단, 이런 것들도 조금 기술을 했죠. 그래서 약간 좀 균형을 가지려는 그런 관점으로 기술을 했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부 내용을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조금 심화돼서 들어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진짜 즐겁고 재밌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 2부 챕터를 보고 와, 이렇게 이제 뭔가 재밌는 증명 과정이 있구나, 이런 과정 중에 수가 탄생한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것 같고요.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여러 명의 수학자가 등장해서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 그리고 수학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어떻게 이렇게 수를 다룬 그런 책인데 어떤 시기라던가 그런 과정 없이 정말 스토리로 이렇게 정말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교수님께서 이제 흥미나 호기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흥미나 관심을 갖고 수학을 접근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우리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교양서를 읽는 게 직접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학이 개념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학생들이 흥미를 느꼈다 그러면 아마도 개념적인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 흥미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의 능력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생이 비록 좀 수학을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수학 자체에 흥미를 갖는다면 그 학생은 내재적으로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약간 지금 너무 이렇게 너무나 학생들을 너무나 많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좀 감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수학은 흥미가 있어야지만, 수학을 왜 배우냐, 왜 배우겠습니까? 다 훌륭한 수학자가 키우는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학자들은 극소수고. 그러니까 왜 배운가 하면 모든 교과는 교과답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수학은 수학답게 가르치고, 물리는 물리답게 가르치고, 시는 시답게 가르치고, 역사는 역사답게 가르치고, 미술은 미술답게, 그것이 다 융합이 돼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에서 배운 좋은 결과, 좋은 태도, 그런 방법을 다른 분야로 전이시켜서 이 학생들의 그 지적 능력이 최고조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이 좋은 수학의 면을 시험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시켜야 되는데 전이시키려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른 거로 이렇게 전이해서 이걸 응용하려면 내가 좋아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지, 흥미를 가져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로 끝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흥미를 가져야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모든 학습은 경험이기 때문에 다 잊어먹어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다 잊어먹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계단 학문이거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 잊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다 잊어먹죠. 다 잊어먹는데 문제는 뭔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네. 이게 안 남으면 그 다음에 계단인데 안 남으면 이제 갑자기 높은 계단을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남으려 그러면 얘가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수학을 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게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억지로 수학을 갖다가 뭐 계속 푼다 그러면 그게 물론 그렇게 하면 절대 시간이 있어서 물론 향상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다가 너무 싫어하면 이게 잘 안 남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남으려 그러면 얘가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학부모 그러잖아요. 얘는 수학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저 수학을 못해요. 뭐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중학교 때 못하더라고요. 네. 또 중학교 때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 가니까 얘가 수학을 못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 못했는데 중학교 때 잘해요.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 못했는데 중학교 때 잘하더니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최강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은 당장 기억은 물론 사라지지만 단기 기억이 있으니까 뭐 일주일을 기억할 수 있죠. 문제를 많이 풀면 내일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그런 성실함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곳곳에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흥미를 갖게끔 하고 동기를 갖게끔 하는 이해를 해야지만 동기가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미를 돋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교과서를 잘 가르쳐서 흥미를 잘 돋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약간의 그런 독서를 통해서 네. 어떤 그런 근접한 사항을 통해서 좀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거기에 스토리를 좀 알면서 사람이라는 게 스토리를 알게 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깊은 그렇죠. 좀 되고 네. 또 하나 이제 스토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스토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번 하루 생활을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뭐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서 양치질을 하고 물을 헹궜다가 뱉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할 때 숟가락으로 식사하고 뭐 젓가락으로 반찬을 짓고 뭐 밥을 먹고 밥을 닦고는 국수에서 집에 나올 때 양반을 씻고 구두를 씻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남들과 이야기라는 것은 의외의 상황인 거예요. 의외.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끌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다른 상황이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한다면 아침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죠.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이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이 잘 안 됐다. 뭐 이러면 이제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뭔가 관심을 끌죠. 그래서 이 스토리,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스토리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심을 어느 정도 끌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어떤 책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톨스토이의 어떤 작품을 안나 까레니아 같은 그거를 우리가 요약한다 그래요. 안나 까레니아가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랑 뭐 사랑을 어쩌고 해서 딱 요약하면은 물론 그 내용을 알겠지만 그게 전혀 감명이 없죠.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당연한 표현 같은 걸 이렇게 아주 그런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라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명을 받거든요. 그게 공간이거든요. 그게 공간.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라고 그게 어떤 책들은 그 사람의 인생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 이 공간이 정말로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공간을 주는 방식은 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정말 이 독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굉장히 타당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책을 망라하고도 이제 좋은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수학에 대한 것에 흥미를 느끼려면 수학에 대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리고 네. 뭐 한마디 더 하자면, 저는 이제 요즘에 투자라는 게 워낙 관심이 높아 사람들이 네. 투자한다 막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그 산책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느 때 가끔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10,000원 이하에 샀을 텐데 이거 투자 가치가 얼마일까? 저는 이게 수천 배, 수만 배일 수 있다 생각해요. 중간중간 교수님 메모도 남아있고. 그렇죠. 지금도 네. 제가 가끔 그걸 읽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너무 네. 또 훌륭한 고전은 언제나 고전이잖아요. 몇백 년 동안 서바이브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고전이고 여전히 훌륭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수학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책, 어린애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수학보다도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네, 합니다. 네.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들었고요. 저희 출판사 쪽에서 우리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요 이권 책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서 보시면 좋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요 영상에 5권을 이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 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자기 이메일 주소와 함께 소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요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권이 더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요. 저희 2부 준비하고 있거든요. 2부 영상에서도 5분께 선물 나눠드리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저희 2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